지난 시즌쯤부터 조금씩 피어오르던 잡음은 결국 올 시즌 알레그리와 유벤투스를 갈라놓았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극적인 8강 진출 이후 아약스를 만나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유벤투스였지만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아약스에게 패배를 면치 못했고 리그 막바지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팬들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알레그리는 올 시즌도 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알레그리가 유벤투스의 리그 연패 기록을 이어나갔고 이건 정말 비판할 수가 없어요. 재미없는 축구, 딱딱한 축구, 트렌디하지 못한 축구, 이런 꼬리표들이 리그에서는 절대 문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난 시즌까지는 말이죠. 어쨌거나 알레그리는 계속해서 리그 우승을 쟁취해왔고 한 경기 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불만족스러운 경기들이 다수였지만 리그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만큼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시피 할 정도였거든요. 문제는 토너먼트였습니다. 알레그리 특유의 안일함은 유벤투스에게 한계점을 부여했어요. 토너먼트와 리그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조별 예선까지는 티가 안 나. 챔스라고 해도 조별 예선 내에서는 팀 간의 전력 차이가 극명해요. 근데 이게 토너먼트로 돌입하는 순간 상황은 뒤바뀌죠. 상대팀들은 맞춤 전술을 들고 오는데 알레그리는 그냥 느긋하게 하던 대로 해. 이러면 한 방 얻어맞는 거고 토너먼트에선 이게 되게 치명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가끔 막 기적의 2차전을 보여주면서 상위 토너먼트로 진출하기도 했지만 1차전 패배에 익숙해진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결승은 언제나 단판이니까 맨날 얻어맞고 뒤에 가서 수습하고. 알레그리의 유벤투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수비적으로 뛰어난 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레그리는 압박의 시작 지점을 높게 설정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상대가 하프라인 근처로 볼을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압박을 감행하는데 이때 유벤투스의 양쪽 메잘라는 강한 전진 압박을 통해 볼을 탈취하고자 하죠. 대부분의 팀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같이 끌어올려 상대에게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하겠지만 알레그리는 반대로 포백 라인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선 편하게 느껴지겠죠. 중원 압박해오는 이 라인 하나만 잘 벗겨내도 찬스가 우수수 떨어지니까요. 게다가 유벤투스의 홀딩 자리는 주로 피아니치가 맡고 있습니다. 이 6번 롤을 맡은 이후부터 피아니치의 수비 능력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포백 보호에 있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앞에 말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벤투스에서의 수비 환경은 수비수들에게 있어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미드필더들은 하프 스페이스를 비워놓고 가출을 일삼는 데다가 홀딩의 포백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웬만한 수비수가 아니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즌 밀란에서 시즌을 거듭하며 점차 나아졌던 보누치가 이번 시즌 유벤투스로 복귀하고 폭망 소리를 듣는 것도 이 영향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보누치 스스로 좀 폼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여튼 이런 수비적 결함을 알레그리는 키엘리니와 베나티아라는 월클 센터백들로 메워왔어요. 이 선수들은 그 어떤 공격수들이 볼을 잡아도 승리할 수 있는 수비수들이었죠.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상대가 대놓고 1대1 승부를 걸었을 때 이 두 센터백을 쉽게 털어버릴 공격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다른 수비수들은 다르거든. 보누치, 루가니, 그리고 노쇠화된 바르잘리는 이 1대1 상황에서 다른 공격수들을 막아내기 버거워했어요. 더불어 알레그리가 유벤투스를 지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팀들이 파회법까지 찾아가기 시작했죠. 설상가상 베나티아는 보누치 복귀와 맞물리며 팀을 떠나버렸고 이들의 수비적 결함은 눈에 띌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 문제가 가장 두각된 경기가 바로 아약스와의 경기였죠. 아약스와의 경기에선 알레그리가 압박의 강도를 높였어요. 상대 핵심 미드필더인 대용을 묶으려고 말이죠. 초반에는 이게 좀 먹혔어. 근데 아약스가 라볼피아나 대용을 구축하면서 대용이 자기 팀 수비수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유벤투스 선수들이 순식간에 얼을 타요. 이만큼 제대로 된 압박 체계가 없었단 거지. 그리고 경기 내내 수비진, 미드진 사이에 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엄청 얻어 터졌죠. 그리고 유벤투스는 비단 아약스와의 경기뿐 아니라 리그 막바지에 들어서서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미드진, 수비진 사이에 공간을 쉽게 허용했어요. 이를 눈치챈 상대팀들은 그 구역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거나 해당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해 나아갔죠. 만약 유벤투스의 중원 압박을 쉽게 풀어냈다면 그 이후 상황에선 그들의 포백 라인과 수적 동등 혹은 우세 관계를 점할 수 있어서 이게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시즌이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리그 내에서도 이런 식의 공격 전개를 펼치는 구단들이 늘어났고 유벤투스는 거의 최악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앞서 유벤투스가 가지는 수비에서의 기본적인 문제가 메잘라들의 전진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게 공격에서도 적용이 돼요.
메잘라들의 과도한 전진은 수비뿐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반복되었거든요. 때문에 6번 롤을 맡고 있는 피아니치는 본래의 역할보다 더 많은 부담을 껴안고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시즌이 지날수록 실수도 잦아지고 지친 모습이 역력했어요. 재밌는 건 이후 알레그리의 대처인데 그는 메잘라들의 전진 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수들의 활동 반경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알레그리는 사이드의 수적 우위를 통해 더 편한 공격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감독입니다. 양 측면에 위치한 공격수들은 풀백이 전진할 수 있게끔 좁혀 들어와서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상대와의 1대1 대결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간을 활용해 볼을 박스 안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이론만 보면 완벽해요. 공격수는 측면에서 풀백한테 공간 만들어주고 그 순간에 미드필더들은 박스로 침투해서 공격수들한테 또 새로운 공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사이드에서의 프리함과 박스 내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알레그리의 신념인데 말만 들으면 진짜 갓갓이야. 웃긴 건 이런 축구를 진짜 하기는 했었습니다. 언제? 보누치랑 케디라가 멀쩡하고 알베스가 잠깐 머물렀던 그 시즌에 알레그리는 그냥 계속 그 시즌에 취해 있었어요. 돌아온 보누치의 폼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드필더들을 계속 전진시키면서 피아니치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죠. 캐디라는 부상이 아니면 개똥폼인데 재계약까지 해버렸어. 이 와중에도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은 못 버리겠는지 되려 호날두랑 디발라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축구에 대한 고집을 안 꺾었어요. 호날두랑 디발라는 그냥 계속 중앙까지 내려오는 거야. 피아니치 도와야 되거든. 결국에 전방에서의 숫자 싸움에서 밀리게 되고 측면은 측면대로 공격수들이 못 도와주니까 파괴력까지 떨어졌어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쉽겠어. 측면 퀄리티도 떨어지는데 전방은 또 비워두네? 이런 문제들이 지지난 시즌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문제가 더 심각해져. 거기다가 선수들이랑 갈등도 있대. 유벤투스라는 팀에게 리그 우승을 보장할 수 없는 감독은 메리트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어떤 장점이 또 있든 간에 말이죠. 알레그리의 축구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도 거리가 멀었고 또 알레그리 축구에서 필수 요소격인 선수들은 폼이 다 떨어져서 양아들 소리를 듣는 실정이었어요. 이 정도면 알레그리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유벤투스의 입장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었을까요?